뒤에. 이걸 볼게요. 쪽이죠. 전치사는 좀 대충 설명해드리면서 끝냈었던 걸 기억나는데, 자, 전치사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전치사 무조건 뭐 있어야 돼요? 명사가 있어야 돼요. 알겠죠? 뒤에 명사가 와야 되는데, 근데 명사가 와야 된다고만 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게 태반인데, 전치사는 앞에 명사랑 뒤에 명사가 중요하다. 제가 앞에 고3 수업 했잖아요. 너네 내신하면서 이거 많이 봤을 거야. 그죠? 그래서 A가 B 못하게 하다 이런 식으로 외운 적 있죠? 전치사는요 반드시 명사가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치사도야 선행사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혼자 못 써요. 반드시 양쪽으로 명사 존재해야 된다는 그 개념을 꼭 기억하시면 나중에 제가 뭐 prevent A from B, keep A from B 너네 그냥 막 외웠잖아. 나중에 이거 다 이해시켜 줄게요. 자, 그럼 시간 전치사, 그러니까 전치사는요 전치사를 기준으로 앞에도 명사가 오고 뒤에도 명사가 와서 그냥 크게는 세 가지를 나타낸다 생각하시면 돼. 시간, 공간, 방향.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필요한 몇 개 수능에서 자주 나오는 것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을 우리가 나눌 때 우리는 보통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차원이에요. 1차원, 1차원, 2차원, 3차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교실은 몇 차원이에요? 정말? 3차원이죠. 내가 열로도 갈 수 있고 이렇게도 갈 수 있고. 근데 너네 게임 보면 2D 게임이라고 하면 상하 좌우로밖에 못 움직이지. 왜? 축이 두 개밖에 없어서 그런 거야. 알겠지? 그냥 1차원은 뭐야? 좌우밖에 안 되는 거. 상하밖에 안 되는 거. 됐죠? 이게 차원입니다. 자, 그 차원에 따라서 나눈 거야. 왜냐면 너네 시각을 나타낼 때는 애를 써야 되고 날짜를 나타낼 때는 오늘 쓰고 그다음에 연월 나타낼 때 인 쓴다 외웠었잖아. 사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차원에 따라서 보시면 돼요. 시간은 우리가 하나의 시계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12시부터 그 다음 날이 되는 12시까지가 하루죠. 그 하루에 지금이 3시니까 3시 반이니까 그러면 3시는 여기 하나의 하루에 하나의 선이 그거나 점이죠. 그래서 S는 1차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확한 시각을 나타낼 때 씁니다. 자, 필기할 시간 드릴 테니까 일단 보세요. 그리고 당연히 하루는 2차원이죠. 왜? 당일 12시부터 다음날 12시가 되는 자정까지가 하루잖아요. 하나의 면을 이루는 원이죠. 그래서 요거는 날짜를 나타낼 때 씁니다. 알겠죠? 그리고 하루하루가 모이네. 하루, 이틀, 3일, 4일, 5일이 모이면 하나의 입체 모형, 원기둥이 생기죠. 3차원 공간이 생기죠. 그래서 월, 연도는 인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 가르쳐드리는 이유가 나중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때문에 그래. 알겠지? 그래서 요 세 개 써놓으세요. 시간 전치사. 자, 공간도 똑같아요. 공간도 차원에 따라서 나누는 겁니다. 알겠죠? 공간도 차원에 따라 나누면 되는데 이것도 어떻게 하는 건지 볼게. 다 썼죠? 자, S는요. 우리 맥스강 영학원 앞에서 만나. 그러면 X죠. S는 뭐냐? 1차원 선이잖아. 그래서 장소를 좁게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뭔가 이렇게 at이라고 하면 이렇게 일직선을 찍는 느낌이 강해요. 우리 저기서 보자. at the post office. 알겠죠? at은 좀 그런 느낌이 있고요. 2차원인 평면은 내가 이 테이블 위에 앉으면 어때? 엉덩이랑 표면이 서로 이렇게 마주보죠. 온이라는 거는 2차원 평면 위에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는 형태를 얘기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거는 표면 위라는 뜻이야.
이렇게 위에 이렇게 척 달라붙어 있는 게 온입니다. 알겠죠? 그럼 밑에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것도 이것도 온이 알겠지? 그러니까 달라붙어 있기만 하면 돼. 2차원과 2차원 평면이 이렇게 만나요. 3차원 뭐냐면 니네 지금 앉아있는 교실. 이거는 3차원 공간이에요. 그래서 입체 공간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들이 물 안에 있다. Fish are in the water. In the water라고 하는 거죠. 온이면 말이 안 되지. 물고기가 서핑한다는 거잖아. 그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감각적으로 이해가 가능하실 겁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필기 다 마치셨으면 이제 방향전치사 볼게요. 방향전치사는 되게 많은데 몇 개만 볼게요. 몇 개만 시험에 나오는 것만. 다음 이제 방향. 얘들아 4랑 2는요 둘 다 뭐뭐로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뭐뭐를 향하여. 뜻이 같으면 그냥 하나만 쓰지 굳이 두 개로 찢은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자, 요거는 수능에서는 안 나오니까 그냥 교양으로 들으세요. 근데 너네 그 중딩 때 배웠으면 아시겠지만 4형식을 3형식으로 전환한다. 이거 배운 적 있지? 그지? 그러면 여기 꼭 너네가 배우는 게 뭐야? 4, 2, 4, 뭐 이렇게 배웠을 거야. 그리고 드립다 외웠죠? 그냥 그 정답 시험에 안 나오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3형식 쓰면 길잖아. 4형식은 짧게 표현하는데 어떤 미친놈이 이걸 전환합니까? 그죠? 시험에도 잘 안 나와요. 미친 짓이니까요. 근데 저 센스는 알아야 될 거냐? 왜 2를 쓰고 왜 대체 4를 쓰냐? 4도 뭐뭐를 향하여고 2도 뭐뭐를 향하여야.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2는 뭐뭐를 향했을 때 진짜 걔한테 가는 게 2야. 근데 4는 그쪽으로 가긴 갔는데 정확하게 그쪽으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가령 이겁니다. send, give 이런 거는 다 뭐예요? 투스죠. 내가 현수한테 이걸 주는 행위를 하면 현수한테 바로 직결돼서 꽂히죠. 주는 행위를 하면. 그래서 이건 to라고 해야 돼. give it to 현수. 그지? 근데 4는 언제 쓰냐면 buy, cook 이런 거 있지. 이런 거 왜 4를 쓰냐면 내가 다이소 가서 이 펜을 샀다 치자. 내가 이 사는 행위를 했다고 해서 이게 지연이한테 가니? 아니죠. 내가 갖고 있다 지연이한테 줘야 되지. 방향성은 지연이를 위해서 산 건 맞는데 사는 행위를 했다고 그게 바로 지연이한테 안 쏴지잖아. 그래서 4 쓴 거야. 방향은 맞는데 직결되진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직결성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요. 4랑 2는 그런 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어쨌든 저 둘 다 니네 그냥 수능에서 문장 해석할 때는 뭐라고 하면 돼? 뭐뭐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되겠죠? 둘 다 똑같이 비슷하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into는요 당연히 전치사 in, 아까 봤던 전치사 in이랑 방금 니네가 본 전치사 to를 섞은 거야. in은 물리적 공간 아니잖아. to는 뭐뭐로고, 그러니까 안으로라고 하시면 돼요. 그렇죠? 이거는 안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 방향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럼 만약 onto라고 하면 뭐라고 하면 돼? 이 물리적 표면 위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개구리가 펄쩍 뛰었다 하면 onto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through는 뭐뭐를 통하여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through가 통하여인데 어떤 뜻이냐면 여기 건물이 있는데 아이언들이 슈앙 날아가서 건물을 부셨잖아. 와장창창 부시고 뚫고 가야 돼. through는 어떤 뜻이냐면 뚫었으면 반대쪽으로 나가야 돼. 이게 through야. 알겠지? 그래서 이 직관을 꼭 기억하세요. through는 통하여라고 했을 때 직선을 쭉 뚫고 가셔야 됩니다. 자, across는 어떤 뜻이냐면 이쪽에서 있었을 때 이쪽으로 건너가는 것. 이게 across예요. 가로질러 가는 느낌이 강하면 across입니다. 뭐뭐로 가로질러. 그러나 against 뜻? against 뜻 아는 사람? 자, against는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도 특히 중요한데 against는 뭐뭐에 반대되어 라는 뜻이에요. 잘 봐. 내가 이쪽으로 가고 있어. 근데 선우도 나랑 똑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오고 있어. 그럼 뭐야? 선우는 내 방향과 against 하는 거죠. 그래서 go against me라고 합니다. 알겠죠? 이게 against의 뜻이야.
그럼 이것도 한번 우리 직관적으로 이해해 볼게요. 기대다가 영어 민이에요. 내가 지금 벽에다 기댔지. 그러면은 평면이 만났잖아. 그러면 현수 뭐라고 해야 돼? 링 온 더 월이라고 하면 되죠. 이러면 안 돼요. 왜냐면 내가 벽에 이렇게 기댔잖아. 자바 내가 벽에 기대는 힘과 벽이 나를 지탱하는 힘이 서로 이렇게 됐지. 그래서 니네 벽에 기대다라고 하면 lean against the wall이라고 하셔야 돼요. 알겠죠? 어떤 서로 반대되는 힘의 세력이 충돌하고 있으면 그거 다 against입니다. 그래서 I go against his opinion이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돼? 가는 건데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 그래서 나는 제 의견에 반대해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against는 해석할 때 되게 중요하니까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자, above는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 얘네는 내가 지금 왜 가르치냐면 니네 저 듣기 할 때 미친 듯이 많이 나와요. above는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위에 있는 거 알겠지? beneath는 이렇게 바로 밑에 있는 거 beyond는 넘어가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above는 뭐뭐 바로 위에 beneath는 뭐뭐 바로 밑에 beyond는 뭐뭐를 넘어라고 하시면 돼요. 쓰세요. 요거만 쓰시면 됩니다. 성준 오늘도 치과야 되지. 오늘 괜찮아. 괜찮아진 거야? 아니면 오늘만 괜찮아? 오늘만 괜찮아. 제가 아까 카페 들어가서 가슴 아픈 소식을 보고 말았어요. 뭐 제 잘못도 당연히 있지만 능력효과 고백해주면 다른 잡기 딱 클릭했는데 조회수 몇이게? 예? 빵이던데? 들어간 사람 있어? 빵이던데? 그래서 반성합니다. 제가 올려드리기도 했잖아요. 저 추격해서 진짜 너무 바빴어요. 변명을 하자면. 네, 그래가지고 추석 새벽에 녹음해서 이거 녹음한 것도 좀 치욕스러우고 힘들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웃기더라고요. 빨리 올려줄게. 다음 거부터는 있는 걸로. 꿀? 바쁘다고? 탓하고 돌렸어? 그 일일이 다 쳐야 될 거 아니야. 시간 아깝죠. 그냥 내 거 틀어놓고 그냥 들으면서 그냥 모르는 거 쓰고 아니면 무시하고 이러면 되는데 이제 빨리 올려드릴게요. 미안합니다. 다 썼죠? 자, 그러면은 전치사 전략파 지원 전치사 하면 바로 뭐라 해야 되는데? 이런 전략파가 아닌 거예요. 그 전략파 써있잖아. 뭐라 돼 있어? 명사. 전치사 뒤에 명사 온다. 이것만 기억해 하시겠죠? 이건 뜻만 다 외우면 되니까.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양한 전치사의 쓰임이라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어떤 거냐면 니네가 about을 전치사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요. 아까 봤던 for도 전치사로만 알고 있으면 안 돼. 내가 얘기했잖아. 영어는 항상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 품사로 쓰인다. 그래서 니네 학원 다니면서 전교반에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야? 품사별로 다 외웠잖아. 그치? 우리 힘들었죠? 그거 애초에 되게 불가능한 거야 그거. 왜냐면 미국 애들도 그렇게 안 외워요. 알겠죠? 그래서 너네가 여러 가지로 쓰인다는 거 알아야 되는데 대신 핵심의 뜻은 아셔야 돼요. 그걸 이제 확장해 나가야 되거든. about은요. 현재 무슨 뜻? 현재 무슨 뜻? 대하요? 똑같은 말이잖아. 또 다른 뜻 아는 사람 있지? 대략이요. 대략?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대참사가 일어나요. 대략도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대하여도 외워야 되고 그러면 이제 제가 5년 전 수능 6월 평가 문제였어요. 9월인가? 그럼 이제 이걸 보면 돌이 넋이 나가는 거죠. 실제로 수능에 나왔던 지문의 한 문장입니다. 제가 좀 각색한 거예요. A cute baby walked about his room. 도시에 대해서 걸어다녔다. 그럼 말이 되냐고. 그치? 그럼 또 이제 니네 뭐 어떻게 외워야 되나? 이리저리라고 또 외워야 돼요.
그럼 또 얘는 또 부사로서인 겁니다. 볼 때리죠. 자, about의 핵심 뜻을 알려드릴게요. about의 핵심 뜻은요. 아까도 내가 인지적으로 이렇게 그려서 설명했잖아, 그림으로. about은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한 인지 영역이 있다고 하면요.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그러니까 특징은 없어. 불특정 규칙성이 없이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는 거. 이게 about이에요. 그래서 about은요. 너네가 뭐라고 기억하시면 되냐면 여기저기에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따 세션 해줄게. 잠깐 이것만 봐봐. 자, about은 왜 여기저기에 그리고 왜 대략이냐면 100은 100인데 내가 정확하게 100인지는 몰라서 대략 100이라고 하면 101일 수도 있고 99일 수도 있고 98일 수도 있어요.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알겠죠? 그래서 대략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거 뭐야? 한 아이가 한 귀여운 꼬맹이가 여길로도 갔다가 저길로도 갔다 여기로도 갔다. 그래서 방 이곳저곳 들쑤셨다라고 해석하셨어야 돼요. 그리고 뭐뭐에 대하여라고 하면 예를 들어 지연이가 나중에 대학교 가서 소개팅을 받았는데 소개팅남에 대해서 알려줘라고 하면 그때 뭐라고 해야 돼? Tell me about him이라고 하면 걔에 대해서 이것저것 알려달라는 뜻이야. 그래서 about을 썼을 땐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것저것에 대하여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맨날 about 쓰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보고서 같은 건 주제가 몇 개야? 하나지. 그래서 주제를 하나만 다룰 때는 아까 표면에 이렇게 착 달라붙은 게 on이라고 했잖아. 하나만 얘기할 때는 그래서 on을 써요. 뭐뭐에 대하여라고 할 때. 알겠지? 자, 그리고 업 하나 볼게요. 업은요. 이런 겁니다. 일단은 업은 위로라는 뜻이잖아. 위로. eat up, break up, 그다음에 use up. 내가 전치사를 아까 이렇게 쇠가 빠지게 다 설명해드린 이유는요. 니네 능률복화 53대 2부터 62대가 숙어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거 안 해올 거야, 전문가. 안 할 거야. 근데 나중에 고3돼서 끝판에 가면 외울 건데 니네가 전치사랑 부사의 기본적인 성능과 원리를 알고 외우면 되게 쉽게 외울 수 있는데 그냥 무대뽀로 다 외우니까 빼는 거예요, 지금은. 그리고 필요도 없고, 딱히. 근데 전치사에 대해서 그리고 부사에 대해서 기본적인 원리만 제대로 이해를 한다면 이거 다 외울 수 있어요. 이거 혹시 1어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breakup은? useup은? 그치? 그러니까 단어를 외우면 뭐 하냐고. 너네 use랑 break 다 알잖아. 근데 뒤에 업 나올 때마다 다 외울 거야? 그러지 말자고. 이해를 해보자. 업은 위로죠. 자, 영어가 발전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종교가 어딜까? 크리스천, 기독교예요. 기독교가 가장 큰 영향을 끼쳤어요. 그러면 위로 올라가면 누구랑 가까워져? 하느님이랑 가까워지죠. 그거를 신의 영역에 가까워진다고 해서 얘네는 위로 올라가면 이거를 완전의 상태로 올라간다라고 생각한 거야. 근데 너네가 해석을 하는데 업이 뭔가 위로의 느낌이 없어. 또 위로 올라가라 이런 느낌이 아니야. 이거 뭐 위로 먹어라, 위로 깨트려라, 위로 써라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은 뭐냐면 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업은요 위로라는 뜻이 없으면 완전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 봐봐. 다 먹다라는 뜻이야. 완전히 깨지다고, 완전히 다 쓰다. 알겠지? 왜? 너네 능력복화 1대2, 5대2 사이에 있었죠? exhaust 이거랑 대체되죠. 중세영어 이후에 프랑스어의 회피를 위해서 원어민들이 이렇게 쉬운 단어랑 부사 섞어서 쓰기 시작한 게 시초거든요. 수거의 시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완전이라는 뜻이. 왜냐면 요 세 개가 시험에 너무 많이 나와서 그래요. 그래서 따로 정리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너네가 아까 전치사 내가 for로 쓰면은 예술아 무슨 뜻이었지? 뭐뭐로 방향이라고 했죠. 그래서 뭐뭐로라는 방향을 나타낼 때 쓰는 게 for인데 그럼 이거를 접속사로 끌고 와서 좀 더 응용하면 돼요. for는 무슨 뜻이냐면 방향으로 찍고 쟤랑 그리고 내가 있는 거잖아. 쟤 때문에 내가 이래 이런 뜻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때문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되겠죠? 쓰세요. 오늘 전치사랑 접속사 나눠서 쓰니까 이거 굳이 안 쓰셔도 돼요.
마지막 의존적 요소를 대체 왜 배웠냐? 관계사, 접속사, 전치사를 배웠어요. 알겠죠? 이거 왜 배웠냐? 그리고 왜 이렇게 따로 나눠서 배운 이유는 뭐냐? 한국어랑 완전히 달라. 영어는요, 선행사가 나오고 관계사가 나와요. 근데 우리는 관계절이 나오고 선행사가 나오죠. 접속사도 접속사가 나오고 절이 나와요. 근데 나 쟤 때문에 못 살겠어. 때문에 뒤에 나오지. 우리는 접속사 그러면 뒤에 나와요. 그죠? 전치사는 뒤에 명사가 나오죠.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전치사를 우리나라 말에 조사라고 생각한다면 쟤한테 근데 얘네는 to 쟤 이렇게 쓰잖아. 위치가 다 어때? 신기하게도 다 뒤집혀 있어. 이러니까 영어가 어려운 거야. 아니 하나라도 겹치는 게 있으면 다행인데 하필이면 문장을 길게 늘어뜨리는 성분 모두가 다 우리랑 없이 달라요. 그러니까 전치사 뻑하면 시험에 나오고 그러니까 뻑하면 관계사 접속사 맨날 나오는 거야.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의존적 요소를 왜 배웠냐? 그 밑에 이 한마디 쓰시면 돼요. 영어의 어순대로 해석한다. 우리가 영어 공부를 제대로 하는 이유는 영어의 어순대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 이유는 뭐다? 시간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영어를 영어답게 써야 되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냥 영어만 쓰면 돼. 영어의 어순대로 해석해야 된다. 자, 수업을 이렇게 하기에 앞서서 비하인드 수치가 사실 있다면 이렇게 수업하기를 저는 매번 망설였어요. 영어를 영어답게 하는 게 과연 그렇게 시험을 잘 보는 데 있어서 중요할까? 라는 생각이 늘 머릿속에 맴돌았기 때문에 공부를 해놓고도 너네한테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작년부터 올해부터 내가 마음을 뜯어고치고 다 이렇게 하냐면 왜냐면 나도 근무 분석 막 다 가르치고 다 시켜주고 다 해줬어요. 못하면 빠꾸 시켜서 다시 해보라고 그러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했는데 내가 실력이 올랐어요. 옛날에 영자신문 2월에 처음 읽었을 때는 한 면 읽는데 1시간 걸렸거든. 지금은 한 면 읽는데 10분도 안 걸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많이 읽었으니까도 있는데 내가 저렇게 연습했는데 수능도요 잘 풀리더라고. 그래서 그때 느꼈어요. 이거 테마 시키면 괴물 되겠구나. 무엇보다 대학교 가서 토익 공부하셔야 되잖아. 토익에도 쓰이더라고. 나 토익 하나도 공부 안 했는데 풀면 웬만하면 다 맞습니다. 거짓 듣기 빼고. 그러니까 그때 느꼈어요. 모든 걸 다 풀어낼 수 있는 마스터키는 존재하겠구나. 그러려면 영어를 영어답게 배워야겠구나. 그거의 가장 핵심 중추가 되는 게 니네가 배웠던 의존 파트예요. 여긴 영어만의 색깔이 있고 영어만의 아이덴티티가 있는 데니까.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축약입니다. abbreviation이어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줄일까? 예를 들면 내가 전화해서 지원아 뭐하니? 라고 했는데 저는 지금 밥을 먹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해서 조사 꽉꽉 채워서 설명하는 사람 있어요? 밥 먹어요. 밥 먹는 중이에요 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의사소통이 된단 말이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간중간 조사를 생략해도 돼요. 왜? 어차피 앞에 있는 채원이 다 뭐 얘기하는지 아니까. 어떤 상황인지 다 대충 아니까 우리는 생략이라는 걸 합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줄여서 표현할까? 라는 걸 배우는 게 핵심이고 그 중에 하나 예시가 뭐냐면 니네 현재 완료잖아. 선의 현재 완료 어떻게 써? have pp라고 했죠? 원래 상식적으로 생각해요. have 자야 타야? 자야? 시력이 늘어야 돼. 눈치가 드는 게 아니라. 알겠지? 자, have는 타동사예요. 같다라고 나도 이거 내 거야 라고 하려면 뭔지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have는 타동사인데 이상하게 왜 난데없이 pp가 왔냐는 거야. 말이 안 되죠. 원래는요. 고대 중세영어 때 저렇게 썼어요. 지금의 have pp라고 안 썼습니다. 나는 내 키를 갖고 있는데 그 키가 잃어버린 상태야.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면은 열로 옮겨왔냐가 중요한 인사이트 아니야? 왜 대체 원어민은 이렇게 표현했을까? 현재 완료는요 정보를 2개 주는 거예요. 너네 현재 완료가 왜 중요하냐면 정보를 2개 전달할 수 있어서 그래서 한마디로 첫째는 뭐냐면 lost잖아, pp잖아. 이거 시간 정보 뭐라 그랬어? 준현아? 시간 정보. 준동사한테 시간 정보가 있는다 했죠? 이러면 제가 다음 주 토요일에 퀴즈를 내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대답을 못 하시면
시작했으면 끝이라고 그랬잖아. PP는 끝이야. 그래서 너네 앞으로 나랑 수업할 때 완료가 나오잖아. 그럼 니네 완료 나올 때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몰랐지? 그럼 뭐라고 하면 돼? 끝냈다라고 하시면 돼요. 나는 잃어버린 행위를 끝냈어라고 하시면 돼요. 그럼 완전 잃어버렸어 이렇게 해석이 되겠지. 이건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PP라서 끝났다라는 거야. 그래서 첫째 어떤 정보가 들어가냐면요. 이 과거에 열쇠를 잃어버렸다라는 정보랑 그래서 나는 지금 열쇠가 없다라는 정보를 이 하나로 싹 다 표현하는 거야. 이건 축약 표현이야. I lost my key, so I don't have my key. 이거 한 번에 합친 거야. 알겠지? 이렇게 발전했어요 영어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 우리가 뭘 볼 거냐면 현재 완료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이건 과거형 패스, 이거는 교양 수준이니까 알고만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접속사를 안 쓸까? 알겠지? 예산 접속사 쓰면 뭐 있어야 돼? 왜 안 쓰셔? 접속사 쓰면 동사 있어야죠. 알겠지? 그러면 접속사 안 썼다는 거네? 어떻게 하면 동사를 안 쓸까를 고민하는 거야. 알겠죠? 자, 첫 번째 준동사를 통한 축약인데요. 일단 필기하지 마. 잠깐만. 일단은 잘 보면 접속사를 쓰면 방금 예수야 대답한 대로 동사가 와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동사를 두 개 쓰려면 반대로 얘기하면 접속사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쓴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안 쓸까? 준동사가 개꿀인 포인트가 뭡니까? 동사로서의 성질을 유지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걔를 활용하는 거야. 그리고 걔는 뭐가 있으니까? 아까 뭐라 했어? 준동사는 뭘 갖고 있다? 시간 정보를 갖고 있다. 그걸 활용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줄이는 거예요. 접속사 없죠? 그리고 동사는 주어를 가져야 되니까 준동사도 뭐를 가져야 돼요? 의미상의 주어예요. 알겠죠? 자, 이거를요 필기로 어디다 하시냐면 그 1. 준동사를 이용한 축약이라고 돼 있잖아. 그 오른쪽에 이거 쓰세요. 그 오른쪽에 제목 오른쪽에 쓰세요. 밑에 쓸 거 많아서 그래요.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준동사는 뭘 갖는다? 시간 정보. 현재 분사는 지금 하고 있다. 과거 분사는 끝났다. 이런 시간 정보를 활용해서 축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 개가 니네 다 들어본 애들이야. 얘네들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예문은 쓰지 마시고요. 밑에 여기 이렇게 쓰면 돼요. 시간 정보로 축약이라고 하고 이렇게 세 개가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다가요. 요거는 예문이니까 안 쓰셔도 됩니다. 쓰지 마세요. 다 쓰시면 하나씩 예문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쓰는 건지.
제일 많이 본 거죠? 분사구문 중2 때 생각해봐. 접속사를 지운다, 주어를 지운다. 뭔가 ING 접속사 지웠잖아. 축약이야. 알겠지? 잘 봐. 명사절을 명사니까 명사를 바꿔야지. 그럼 해석할 때 뭐라고 하겠어? 뭐만은 것으로 해석하겠죠. 그치? 그리고 부사절을 분사구로 바꿨어. 현재 분사는 기본적으로 하는 중이잖아. 그럼 이거 뭐라고 하면 돼? 뭐뭐 하면서. 니네 분사구문 할 때 뭐 부대 상황이 어쩌고 그렇게 배웠잖아. 그럼 막 뜻 되게 여러 가지라고. 그냥 다 버려. 그럼 뭐라 하면 돼? 그냥 뭐뭐 하면서 해석하면 돼. 싹 다. 알겠지? 이렇게 하면 돼요. 다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부정사, 투부정사는 특히 명사, 형용사, 부사 뭐 다양하게 쓴다 했잖아. 이거 그냥 활용한다고 생각하면 돼. 문장의 오형식에서 얘기한 그 오형식이 축약 표현이에요. 잘 보세요. 그녀는 허락했다. 내가 집에 가도록. 방금 제가 해석 어떻게 했죠? 내가라고 했죠. 목적어 자리인데. 왜?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가 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나는 자랑스러워. 뭐가 자랑스럽냐면 그의 되는 거가 아니라 변호사가 되는 거. 누가? 걔가. 알겠죠? 음악을 들으면서 나는 영어 공부를 했다. 의미상의 주어가 없죠. 왜요? 겹치니까 생략한 거죠. 너네 준동사를 이용한 축약은요, 뭐만 잘하면 장땡이다. 의미상 주어만 잘 찾으면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아시겠죠? 빈칸에다가 영어는 쓰고 강조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의미상의 주어를 찾아서 어떻게 하시면 돼요? 동사처럼 해석하는 거예요. 왜? 접속사를 지우고 쓴 거니까 동사처럼 하시면 되죠. 너네가 오늘 배운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얘입니다. 얘가 제일 중요해요. 얘 때문에 시험이 어려운 거고. 관계사를 이용한 추격을 이제 볼 텐데, 관계사를 이용한 추격이 뭐일 것 같은지 알겠는 사람, 뭐 얘기할 것 같은지 알겠는 사람 있어요? 관계사를 이용했대. 지현아, 관계사 뭐 있어야 돼? 관계사 뭐 있어야 돼? 선행사 있어야 되지. 그 센스를 활용해봐. 어떻게 하면 줄이지? 생략 말고 축약이다. 줄이는 거야. 다음 지워도 되지? 혹여나 못 썼으면 이따 인강 올라가니까 인강으로 확인하세요. 자, 접속사가 들어가요. 근데 접속사를 안 쓰겠다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콤마 쓰고 관계사 이용합니다. 이 콤마가 있어야 돼. 콤마가 없으면 안 돼. 그 콤마가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이건 안 써도 되고요. 이것만 쓰세요. 자, 계속적용법에 대해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면, 이게 니네가 아까 알던 거야. 관계사 하면 아까 지현이가 선행사를 했잖아. 원래 선행사를 꾸며주는 거야. 꾸며주는 거야 형용사겠죠. 왜냐면 선행사가 명사니까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얘네는 붙이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야, 이걸 좀 더 우리가 활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관계사 보면 다 저렇게 썼잖아. 야, 완 있는데 뭐 와서 대체하면 더 쉽지 않아? who's 있는데 who's 대체하면 더 쉽지 않아? 야, where로 바꾸면 더 짧잖아. 이렇게 발전했죠. 마지막으로 발전한 게 계속적용법이고요. 계속적용법은 너네가 뭐만 알고 있으면 되냐면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알겠죠? 여기에서 얘기하는 대명사 부사는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니까
그게 곧 뭐다? 앞에 가리키는 선행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관계대명사 계속적법 너네 형태 썼잖아. 오른쪽에 이게 전략과 포인트 알겠지? 오른쪽에 이거 쓰시면 됩니다. 이건 굳이 안 써도 돼요. 자, 필기지옥이 고지가 눈앞입니다. 조금만 쳐도 돼요. 피곤해? 명절 때 내려가는 사람 생각밖에 없네. 자, 그래서 너네도 한번 물어볼게. 혹시 니네 전면 등교하는 사람 그냥 맨날 학교 가는 사람 다 자고 지금 든 거야? 아니? 다 자고 하나야? 아 지금 가자고 아니야? 왜 펜슬은 안 돼? 제가 기억 치러 갔는데 너뭐 부담결석 된거 아니야? 그냥 전면 등교했잖아. 아 추석 이후면 맞을 거예요. 아 그래? 아니 가자고 이거 알고 있는데 뭐 한 놈은 이러고 있고 한 놈은 이러고 있고 깜짝 놀랐네. 자, 접속사 전치사는요 그냥 이것만 써놔. 필기는 이것만 해놓으세요. 접속사를 쓰면 뒤에 절이 와야 되죠. 그래서 절이 오니까 이 절은 주어, 동사 이렇게 오는 거겠죠. 근데 전치사 보면 진짜 편한 건 뭐냐면 명사만 오면 돼요. 물론 구일 수도 있고요. 어때요? 더 짧아지겠죠? 동사가 나가야 되니까. 이제 명사만 오면 되니까. 그래서 원래 보통 이렇게 짧아집니다. 필기 그냥 이것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 지금 내가 이렇게 정리해준 거야. 필기하시기 편하게. 전치사는 명사를 연결할 때 쓰는 겁니다. 이걸 필기 다 하시면 왼쪽에서 설명해 줄게요. 예문으로. 자, 다 하신 거 같으니까. Although he is a student, he is good at speaking English. 학생인데 와, 이게 영어 죽이더라. 되게 잘하더라. 자, 이거는 어때요? although를 써서 동사를 썼는데 despite가 전치사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니네 그래서 준비 때 뻑하면 저거 맨날 나오지 않았어? 저게 뒤에가 양생이 달라지니까 되기가 좋아. 근데 전치사를 쓰면 장점이 뭐예요? 명사를 쓰는 거니까 동사를 명사로 바꾸고 주어 탈락시키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동사를 쓰면 꿀팁은 뭐냐면 중동사는 형태가 고정돼 있잖아. 시제나 수에 따라서 변화를 안 시켜도 되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쓸 수 있다는 장점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치사를 쓰면 훨씬 더 발전된, 좀 더 멋스럽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 문단도 짧아지니까. 얘도 마찬가지죠. because라고 하면 쭉 가야 되는데 오브가 전치사니까 이렇게 동명사가 온 거 보여줄 겁니다. 근데 반대로 얘가 쓰는 게 기본적으로 더 보편적으로도 더 편할 거야. 근데 이렇게 쓰면 더 짜증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이런 겁니다. Because he hadn't finished his homework, 아직 숙제를 다 끝내지 못했었기 때문에 엄마가 엄청 화가 났다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많이 경험했죠 이거? 자, 여러분들 과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러면 잘 봐. 시간 정보가 들어가야 되잖아. 아직 안 끝냈다. 그리고 잘 보면 주어 다르죠. 그럼 이거 전치사로 내릴 때 어떻게 돼야 되냐면 심지어 헤드트니까 부정형으로 바꿔야 돼, 동명사. 그리고 그 시간 정보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완료로 돌려야 돼. 심지어 주어도 달려서 의미상의 주어도 표기해야 돼. 잘 봐. 이렇게만 하면 끝날걸. 지금 이렇게까지 길어진 거야. 이러면 불필요하죠. 그래서 전치사를 쓸 때가 오히려 불편하면, 그게 언제냐면
주어랑 시간 정보요. 그때 그냥 절 쓰면 돼요. 자, 이거를 구태여 또 얘기해주는 이유는 뭐냐? 나중에 얘 영작할 때 이런 식으로 하면 대학 학교 가서 교수님한테 싸대기 맞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쓰세요. 그냥. 어쨌든 전치사를 이용한 축약에는 그냥 이 결론 뭐냐면 이 정도만 알아둡시다. 자주 나오는 게 이거죠. 얼더는 접속사, despite 전치사, because가 접속사. 그냥 이 두 개만 쓰죠. 그리고 because of는 너무 쉬우니까 due to 정도로 는 전치사. 이 두 개만 쓰세요. 나머지는 공부하다가 발견하면 그때 추가적으로 필기합시다. 센스만 보세요. 다 하신 분은 4번으로 오시면 됩니다. 자, 도치. 그러면 도치가 뭐야? 너요, 선우 씨. 인사가 좋아가지고 그렇지. 그냥 영어에서 얘기하는 도치는요, 그냥 주어 동사를 이렇게 뒤집는 거야. 이게 도치예요. 알겠죠? 저것만 생각하고 계셔. 일단은 그 저걸 벗어나는 도치는 마지막에 가르쳐줄게요. 자, 도치를 그냥 이렇게 주어 동사를 뒤집는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4번에서 도치를 통한 축약은 여러 가지 표현인데 수능에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그냥 하나가 있어서 그냥 그 하나만 볼게요. 도치를 통한 축약은 그냥 이것만 봐. 가정법. 내가 매번 얘기했지. if로 공부하면 안 된다고 가정법. 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왜냐면 if 접속사잖아. 그럼 절 써야 되지. 그러니까 얘네가 자꾸 짱구를 돌린 거야. 어떻게 하면 if를 안 쓸까? 그럼 더 줄일 수 있잖아. 접속사를 안 쓰니까. 그걸 고민한 거예요. 이거. 알겠지? 자, 그러면은 도치를 이용한 축약 오른쪽에는 사실상 여기 가정법 표현이라고 쓰시면 돼요. 4번 도치를 위한 축약은요. 이거 그냥 가정법 표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가정법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자, 그럼 어떻게 도치를 시켰냐라고 보면 얘네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왕 필기하신 거 요거 3개 쭉 쓰세요. 그거 설명해 드릴게요. 네, 잘 봐. 월이랑 헤드는 너네가 충분히 습관적으로 이해할 거야. 가정법 과거 쓰잖아. 그럼 과거 시됐을 때 월이 앞으로 끌려오면 이제 도치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원래 월을 뒤에 써야 되는데 월을 앞으로 뺐을 때 그래서 너네가 이렇게 느끼는 거야. 아, 이거 가정법이다. 이렇게 느끼게 해주려고 앞으로 뒤집은 거야. 강조하기 위해서. 얘도 마찬가지. 과거 완료니까 그래서 헤드를 앞으로 뺀 거고요. 다만 이제 슈드가 문제인데 이제 슈드를 니네가 이제 잘 안 봐봤을 거야. 이건 특히 그 신문 같은 데처럼 지면이 짧아서 조금 표현해서 많이 표현해야 되는 데 있지. 그때 진짜 많이 쓴대요. 특히 요거를 한국 문법책에서 뭐라고 표현해놨는데 가정법 미래라고 해놨어요. 제가 CJ 할 때 미래 가르쳐 드렸습니까? 아니죠. 미래는 어떤 한 상태의 개념으로 가르쳐 줬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가정법 미래도 없죠. 가정법 미래는 왜냐면 말이 애초에 안 되는 게 애초에 가정은 보이지 않는 건데 미래를 어떻게 표현하냐고. 애초에 없는데 미래가 안 보이는 건데. 그죠? 그래서 쉴드는 그 저번에 조동사 가르칠 때 쉘이라고 가르쳐줬을 때 신의 의지라고 가르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내 의지랑은 상관없이 일어날 수 있는 거야. 자, 엊그제 북한에서 막 미사일 쏘고 난리 났잖아. 전쟁이 날 수도 있겠죠. 근데 가능성 높습니까? 저는 높다고 생각해. 미사일 쐈을 때 어떡하지 하고 막 전투 생명 삼고 그랬어? 아니잖아. 그래서 미국 외국 사람들이 제일 놀라는 게 한국 사람들은 저 위에서 미사일 쏘고 막 뭐 쏘고 난리 나는데 왜 쟤네 이렇게 태평할까라는 생각을 한대. 어쨌든 가능성은 희박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일을 일으킬 생각도 없어. 근데 신의 의지와 함께 내가 운명론적으로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면 이런 뜻이야. 가능성은 없지만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라고 상상할 때 쓴 게 쉴드예요. 그래서 조동사가 맨 앞으로 끌려오는 것 자체가 말이 이상하잖아. 쉴드를 볼 때 니네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가정법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그럼 예문으로 한번 볼게요. 자, Were Steve Jobs alive today? 2011년에 스티브 잡스는 죽었어요. 그죠? 근데 오늘날 살아있다 치자라는 거죠. 그래서 조동사 would가 가정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오늘날 아이폰을 보고 깜짝 놀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가정법 과거 완료야.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었었잖아. 근데 안 만들었다 치자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을 거야. 과거 완료인데 왜 여긴 과거 완료가 아니에요? 그게 그 유명 혼합가정법이죠. 그거 공부할 필요 없죠. 그럼 뭐야? 옛날에 안 했으면 지금 이럴 텐데 지금 딱 상황이 이거잖아. 아이폰이 없었으면 지금의 스마트폰도 없겠지? 이게 혼합가정법이야. 알겠죠? 공부할 필요 없어요. 별도로. 자,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이런 느낌은 다 뭐냐면 얘가 예를 들어 뭐 애플스토어 저기 명동이나 막 이런 데 있잖아. 가로수길. 근데 얘가 예를 들어 충청도사 멀잖아. 근데 만약에 애플스토어 간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쓰는 거예요. 가면 아마도 걔는 아이폰을 거기서 구경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거예요. 결론 4번에서 공부하는 건 뭐냐면 if가 안 쓰인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도치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도치는 꼭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럼 생략은 필기 딱 하나만 할 거야. 자, 생략은 뭐냐면 글을 읽는데 뭔가 이상해. 뭔가가 좀 나사가 빠진 기분이 들어. 니네 읽다 보면 이런 경험을 할 거예요. 그럼 그거 다 뭐냐면 빠진 거야. 그리고 왜 뺐겠어? 없어도 되니까. 난데없이 접속사 써놓고 필기 쓰는 게 말이 돼? 저는 consume 뜻 뭐야? consume 뜻 소비하다, 자타. 그치? 소비를 하다잖아. 근데 PP 썼으니까 뭐야? 소비 되다라고 하면 되겠네? 소비될 때라고 하면 되죠. 그치? 그러면은 대부분의 고객들이 그 제품에 즉각적으로 만족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저거 왜 생략된 거야? 없어도 되니까. 자, I know the product. 나 그 제품 알아. 응? 말이 돼? 당연히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뭐야?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그래서 생략을 자주 하는 거야. 알겠죠? 생략이라는 건 뭐냐면 니네가 해석해서 생략된 부분을 앞에서 찾으면 돼요. 내가 앞에서 찾으면 된다라고 전략화 가르쳐준 거 영화야 어디야? 토요일날 퀴즈 낼게요. 다음 주 토요일날. 대명사 앞에서 찾으라고 했잖아. 알겠지? 생략된 것도 앞에서 찾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생략은 이것만 쓰시면 돼요. 자, 도치나면 끝이야. 다 왔어. 도치는 두 개예요. 문법적 도치랑 강조를 위한 도치. 자,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애들만 볼 건데 문법적인 도치는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냥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야. 이건 도치를 안 하면 니네가 잘못된 거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두 번째는 안 해도 되는데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강조를 하기 위해서 도치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를 찢어서 보면요. 문법적인 이유로 도치하는 건 그냥 이거 하나만 볼게. 그래서 이거 하나만 필기하시면 돼요. 이것만 한번 필기해 보실래요?
말이냐면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와야 되죠. 그래서 명사가 왔어. 그래서 장소를 나타내. 그지? 근데 문제는 자동사는 혼자 나오고 끝나지. 그럼 예를 들어 S 불렸으면 명사가 어디서 끊긴지 알아 몰라? 모르죠. 그래서 해석에 외국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뒤집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자동사라서 그래. 자동사. 이거 잘 봐. In the room 하면 그래서 여기서 끊기고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난 안에 학생들이 있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 자동사도 결국 누구일 때 쓰는 거냐면 비동사일 때, B가 있다라는 뜻으로 쓸 때 방광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면 문법적인 도치는 끝입니다. 문법적 도치는 수능이 나온 거 저거 하나만 알고 계셔도 돼요. 알겠죠? 사실 문법적 도치 하나 더 있죠? 근데 니네가 아는 거랑 안 쓴 거야. 먼저 알아? 의문문. 뒤집잖아. 의문문도 문법적 도치야. 알겠지? 자, 다음. 강조를 위한 도치. 이 세 가지만 일단 미리 쓰고 설명해 줄게요. 강조 어구가 나올 때 특히 부정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 길어서 뒤로 뺄 때, 아니면 너무 강조하고 싶어서 앞으로 당길 때. 이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쓰시면 이제 필기 끝. 아, 뒤에 캔버스구나. 캔버스만 하면 진짜 끝. 봐봐, 니네 다 내신 할 때 한 거야. 첫째, 나눔리 나오면 니네 그 맨날 내신 대비 할 때 저거 막 도치되니까 서술형 맨날 외웠죠? 자, 그래서 이거 뭐야? 주어가 있고 조동사가 앞으로 끌려 나가서 동사가 좀 뒤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S, ES 안 붙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잘 놀기도 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부정어가 앞으로 끌려 나갔을 때, 이 부정어들 이번에 정리만 해. 뭐뭐 나오는지 나중에 해도 되잖아, 그지? 그래서 아 이럴 때 도치가 일어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네가 조금 또라이야. 얘네가 니네가 안 보여. find는요 찾다잖아. 사실은 이게 뜻이 뭐냐면 알게 되다. 그래서 목적어가 C라고 알게 되다가 find의 기본 뜻입니다. 이제 잘 봐. 나는 알게 됐어. 어렵다고. 목적어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죠. 왜? 너무 길어서 뒤로 빠진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풀어야 돼서 그가 가져온 문제가 너무 어렵다고 느꼈다. 수학 문제 수학 잘해가지고 뭐 선우가 나한테 질문하러 왔는데 얘가 너무 어려운 거 가져온 거야. 지금 그 상황 표시한 거거든요. 근데 목적어가 너무 기니까 어떻게 해요? 뒤로 이렇게 뺀 겁니다. 알겠죠? 근데 말할 때 뒤로 빼면 안 돼. 그러니까 말할 때는 안 되는데 이건 다 뭐냐면 문어체예요. 글 쓸 때만 쓰는 거예요. 자, 해보시면 나는 줬다. 그에게 내 모든 에너지를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에너지를 줬다는 사실이 너무 억울했나 봐. 앞에다 빼서 강조하고 싶었던 거야.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할 때 쓰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야? 이건 필자 마음이야. 필자 마음대로 도치한 거죠. VS가 아니잖아. 그지? SV, O 이렇게 됐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필자가 그만큼 강조하고 싶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런 거 연습하셔야 돼요. 자, 도치는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정해진 상황에서만 써야 된다. 이런 것도 쉽게 눈에 보이니까 필자가 재밌게 표현하려고 쓴 거지. 이런 거 아닌데 그냥 진짜 갑자기 니네가 미친놈 치고 미친놈처럼 막 아무거나 다 해집어 놓으면 어떻게 읽냐고. 그치? 도치는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속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치를 하면 어떻게? 해석을 못 하잖아, 정작.
읽는 사람이. 그지? 아무 때나 남발하면 안 돼. 자기가 중요한 포인트에서 얘기하고 싶을 때 이런 때만 쓰는 거고 문법적으로만 해야 될 때만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치는 그냥 뭐다? 이내 써놓은 그 상황 안에서만 나온다. 그래서 그것만 외우고 있으면 끝. 오히려 그래서 도치가 제일 쉽습니다. 알겠죠? 도치금은 만약에 올해 출제 안 되잖아? 그럼 내년 이내한테 나온다. 쿨타임 돌았다. 나올 때 됐어요. 근데 의외로 도치를 잘 몰라서 제일 많이 틀리거든. 알겠지? 의존 캔버스 하면 끝입니다. 자, 의존 캔버스만 좀 그릴게요. 자, 우리는 앞에서 동사를 써가지고 문장을 구성했죠? 그러면은 동사를 2개 이상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의존 요소랑 수량 요소를 쓰면 되죠. 여기가 의존, 여기는 수량. 어떻게 하면은 길게 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짧게 쓸까? 그죠? 자, 의존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게 형용사, 부사, 명사 친구, 동사 친구. 그 다음에 관계사. 관계사 같은 경우는 3가지죠. 관계, 대명사, 그리고 이걸 응용해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그리고 이게 발전해서 관계, 부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계, 대명사, 원. 접속사, 등위 접속사, 종속 접속사. 종속 접속사로는 명사절, 부사절. 그리고 마지막 전치사.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왜 배웠다? 영어의 어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 배웠다. 축약은 크게 4가지였죠. 준동사를 이용한 축약. 그래서 거기에 3가지. 동명사구문, 분사구문, 부정사 구문. 그리고 2번째는 관계사를 이용한 축약은 뭐예요? 관계사 계속적 용법. 그다음에 3번째 누구를 이용한 축약? 전치사를 이용한 축약. 그리고 4번째 도치를 이용한 축약. 이 도치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정법만 알고 계시라고 제가 공부드렸고요. 그래서 이 축약을 통해서 배운 거는 영어의 경제적인 표현을 배운 거다. 그럼 끝입니다. 되죠? 다 썼어? 써. 이거 하는데 한 3시간 걸리네. 힘들어요. 힘들지? 이게 끝이야 이제. 월급 쉴 때처럼 자유롭고 그냥 편안하게 써서 나도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 다들 2년 배운 거
시간에 정리한 건데 안 힘들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니야? 2년 동안 배운 거. 쓰시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제가 설명한 것 중에 나 처음 듣는 거 있었다. 개념 나 처음 보는 거 있었어요. 여봐, 니네 다 배웠던 거야. 이제 문법 못한다는 소리를 안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오른쪽에 문법 마스터는 장이 뭐야? 니네 동사 캔버스랑 의존 캔버스 짬뽕하면 돼. 이건 니네가 해. 알겠지? 뭐 하면 돼? 앞에 저희 동사잖아. 앞에 동사 쓰고 쭉 가서 플러스 마이너스 거기다 다 쓰면 돼. 그럼 하나의 캔버스가 끝나요. 알겠죠? 그거를 할 줄 아시면 이제 진짜 영어에서 문법 몰라서 영어 못한다는 소리 절대 할 리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서랍을 만들어 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문법 마스터는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요. 드디어 대망의 고도화가 끝났어요. 이제 전략화 하시면 되죠. 뒤에 이제 문장들이 쭉 있어. 오늘 숙제 나갈 거예요. 자, 거기 그래서 문장 한번 보시면 21쪽에 쭉 영어 문장이 있고 복습 관리, 해석 연습 막 이렇게 돼 있지. 해석 연습에 우리말을 쓰는 거야. 근데 우리말을 어떤 순서로 써야 된다? 전화야? 영어의 어순대로 써.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 그냥 어순대로 그냥 써봐. 내가 알아서 해줄게. 일단 첫날은 니네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해보세요. 근데 펜은 어떤 펜으로? 연필, 볼펜 하지마. 연필, 샤프로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자 문장이 있잖아. 그러면은 그래서 내가 구문독해 하라 해서 하지 말라 했어. 구문독해 하지 말라 했어. 보자. SVO 그거 하지마. 뭐만 하면 돼. 그냥 뭐만 찾으면 된다? 아, 동사만 찾아요. 동사만 찾고 거기다가 V만 표시해요. 그럼 이것만 볼 거예요. 알겠죠? 근데 V가 있으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 호봉이 있어야 될 거면 그러니까 V랑 S만 찾아오세요. 아시겠죠?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준동사 안 해도 돼요. 그냥 진짜 동사에만 해오시고 진짜 주어에다가만 해오시면 되고 이따가 또 알려드리겠지만 15번까지 숙제를 해오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질문 혹시 있는 사람 있어요? 고도와 관련해서? 없으면 시드 베이직 펴서 20년 9월 피시면 됩니다. 해설 한번 시작합시다.